자, 먼저 첫 번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추락 및 떨어짐 방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용어들이 전부 한글화가 되면서 떨어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직도 법령에는 추락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떨어짐, 추락 분석의 발생, 원인 같은 걸 보게 되면 필기에서보다는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떨어짐, 추락이라는 것은 엄청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에서 2m 높이에서 많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에서 2m는 사다리 같은 곳에서 떨어진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다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생 유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소 작업 시 추락, 떨어짐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 작업 발판이나 비계, 그 다음에 뻥 뚫려 있는 계구부에서부터의 추락 및 떨어짐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발생 원인으로서는 안전 통로를 미확보했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추락 방어망을 미설치했을 경우,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 안전대 같은 것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 보호구는 당연히 착용해야 되지만 작업자들이 귀찮다고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잘 착용하고 있고 올바른 곳에 안전구를 걸고 작업을 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바닥에 정리정돈이 불량했을 경우에 바닥에 걸려서 넘어져서 추락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도 계속적으로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보게 되면 작업 발판 같은 게 설치돼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 난간, 이렇게 좌우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안전 난간도 설치해 줘야 되며 이렇게 안전대를 사용했을 경우 안전대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전고리를 반드시 어디에 걸어서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 안전대도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락 방어망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므로 이런 식으로 추락 방어망까지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떨어짐 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서 떨어졌을 때 피해를 줄여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해주면 좋지만 현장에 맞춰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은 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를 하며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밑줄 치고 외워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계구부 등의 방호 종치, 이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안전대 부착 설비 보도록 할게요. 사업주는 어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다음에 작업을 실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안전대 부착 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측 그림을 보게 되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이렇게 안전대 부착 설비까지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엄청 높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 1m, 2m 이 사이에서 높이에서 많이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높이가 낮다고 해서 이 안전대를 풀러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보도록 하면 우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붕에서의 작업을 했을 경우에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줘야 되며 추락 방어망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보다는 실기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눈으로 많이 익혀주시고 실기를 공부할 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필기를 대비할 때는 그냥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면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폭 30cm 이상과 추락 방어망 설치만 암기를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추락방지용 방어 설비 중 작업 발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달비기의 최대 적재하중에 대한 안전계수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 법령이 삭제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외우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측 부분에 기출문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풀면 안 됩니다. 이제 법령이 삭제된 부분인 만큼 안전계수 부분은 풀지 않고 안쪽에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작업 발판은 무엇이냐면 사업주의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서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실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작업 발판의 구조를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해 주면 되냐면 먼저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줘야 되겠고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일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친 비계, 그 다음에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 난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난간의 구조에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안전 난간은 상부, 중간,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야 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되며 120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외운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로 둬서 외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추락 방어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추락 방어망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치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추락 방어망은 수평으로 설치한다고 했고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앞쪽에서 한번 했었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방망사의 강도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외워준다? 방망사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와 폐기 시 인장 강도를 모두 외워주셔야 되겠고 앞쪽에 있는 그물코의 크기는 10과 5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뒷부분만 외워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품일 경우에 두 가지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 매듭이 없을 경우에는 240, 그 다음에 폐기 시에는 150이 된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듭 방망일 경우에는 200과 110, 폐기 시에는 135와 60이 된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절반에서 3분의 2 값 정도 된다 라는 걸 생각해 주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토성 및 토사 붕괴 위험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면의 붕괴 형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면 선단 파괴, 사면 내 파괴, 사면 저부 파괴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토성 및 토사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을 비교해서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 원인을 중점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적 원인을 중점으로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절토 사면의 토질 앞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성토 사면의 토질, 그 다음에 토석 강도의 저하가 내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내적과 외적은 눈으로 비교할 수 있고 비교가 어렵다면 내적을 따로 암기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계속해서 정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낙하 비례 방지, 낙하 비례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떨어짐, 날아옴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을 보게 되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을 보도록 하면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해주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이하를 유지해줘야 되겠죠. 자, 위쪽에 낙하물 방지망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눈으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위에서 물건이 떨어졌을 때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위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수치들은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 공구 및 장비 종류 및 안전 수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초반에 있는 건설 공구, 석재 가공 공구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어디 있다? 다음 페이지. 굴착 장비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워 쇼벨은 우측 그림과 같이 다음과 같이 생겼으며, 어떤 식의 작업에 사용이 되냐면 기중기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 파기에 사용이 되며, 굳은 지반의 굴착에 사용되는 것이 파워 쇼벨. 그 다음에 드래그 쇼벨을 보게 되면 다음 우측과 같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냐면 지면보다 낮은 곳의 굴착에 적합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 라인은 마찬가지로 우측 그림을 참고해주면 되겠고, 작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중 굴착에 사용되며 연약한 지반 굴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의 굴착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크램쉘 같은 거는 인형 뽑기 기계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약한 지반이나 수중 굴착, 자갈을 싣는 데 적합하며 구조물의 기초 바닥 등이 협소하고 깊은 굴착 및 호퍼 작업에 적당한 녀석이 된다라는 것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챕터에서 중요했던 내용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시 준수사항 부분으로서 높이 10m 이상, 그 다음 벽면 2m일 경우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에서 30도라고 주어졌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다? 쇼벨계 굴착기계에서 4가지는 외워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파워 쇼벨, 드래그 쇼벨, 드래그 라인, 크램쉘이 있다 정도를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